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하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네. 뭐 행복이라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이게 정치 생각하고 사회 생각하고 네. 돈벌이 생각하고 이러면 뭐 암담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오늘도 토마토 가서 토마토니까 토마토가 왜 안 줘요,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뉴스 네네. 토마토, 뉴스 네네. 토마토, 뉴스 토마토. 여기는. 행복합니다. 네, 뉴스 토마토고요. 우리 이상민 PD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됐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같은 대구 경북 사람으로 저거 한탄스럽지도 않아요. 저는 경북 고향이고 우리가 남이가. 죄송합니다. 예. 참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촥 바로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네. 언해피. 은혜피. 예. 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참. 참. 예. Don't worry, 네, don't worry, don't be worry.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돈 없어. 보험 광고 아이가. 돈 없어. worry. 소몰이야.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도 수사지만 별개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공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압박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해라, 뭐하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네. 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갈라놓는 예. 자꾸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압박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이게 한동훈 대표는 가장 앞으로도 본인의 정치 운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제3자 추천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예. 약속을 했잖아요. 정치인의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정치인의 약속. 그럼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오죽했으면 핑클의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한 것도 그거예요. 이거 아니, 약속해줘 하려고 그죠? 잠듭시다. 하지 마세요. 약속해줘.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하시네. 사람들이 이게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YS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종의 그 슬로건이 됐잖아요. 네.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정치인이 내뱉은 말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게 적어도 지지율상으로 따지면 저는 한 10에서 많게는 그렇죠? 20%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본인의 거죠. 지지율에.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이 뭐 한다더니 안 하나.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고 아하. 또 지금 그냥 밀고 나가자니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판밖에 안 되거든요.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만찬을 불렀어. 예. 왜 대통령은 잠깐 그건요. 네네, 계십니다. 네네, 저렇게 네네.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네,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오늘은 정치인의 약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배민에서 예, 예. 한동훈 대표님. 무슨 자격으로 저거 성대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비슷한 선상에서요. 민주당은요. 네.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까? 아, 그렇게 급하면요. 예. 본인들이 하시면 저희 안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키십시오. 그럼 되죠. 예. 정 급하면 기존 법안 철회하시고 저희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특검안 이거 새로 발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왜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저희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야, 한동훈 대표 뜻도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기 싫은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이 좀 신기한데. 이른바 이 상황이 어떤 예. 상황이냐면 암시롱 상황이 아니라 뭔데요? 그죠? 애매롱 상황인 거죠. 그게 무슨 아니, 왜냐면 본인은 전당대회 때 네. 기치를 높이 든 거예요. 변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당도 개혁을 하고 또 최상병 문제 해결하겠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 됐어요. 국민 눈높이. 네. 완전히 된통 터진 거죠. 대통령이 완전 엄청 화가 났고 격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뭐 내 사랑하는 아내 이야기를 꺼내들어 뭐야? 뭐 이제 EXX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야기를 좀 꺼내볼 건덕지가 있는 건 최상병이거든. 네. 그런데
딱 전당대 끝나고 나니까 누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의 탑 태양은 누구예요? 태양은 예? 태양은 누구면 윤석열 아, 대통령이죠. 예, 맞죠. 태양은 윤석열 예, 대통령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작은 태양이 큰 태양한테 덤벼들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태양을 바로 뒤집기 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크게 비춰놔야 되는데 이게 애매롱인 거죠. 애매롱. 그래서 암시롱의 애매롱이다. 한동훈 대표는 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30일 날 가서 금요일 날 가서 나를 이거 통과시킬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디한다는 거는 이탈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했을 때 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난 거부권 행사할 거야. 예.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건 대충돌인 거고 네. 그러면 그게 국회에 재의결이 붙여졌을 때 한동훈 대표 주도로 그러면 뭐 장동혁 뭐 진종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탈한다? 그럼 그 박정훈 이탈한다? 그러면 이건 대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롱 된 거죠. 애매하다. 한동훈.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김성태입니다. 왜 나오셨죠? 예. 왜 나오냐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출연자도 왜 나오냐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오셔서 제가 미쳤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실상 보드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 당의 오너이면서 CEO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원이면서 사실상 이거 합시다 그러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나죠. 오나.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천상천하이자 유아 독전입니다. 전상체나 유아독전.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CEO입니다. CEO다. 전문 경영인입니다. 아. 그래서 일정 부분 사실상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 일정 부분 이게 용산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아하. 사업마다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 들려요 이상하게? 오늘 그래서 들립니다? 시간이 들리네. 사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 오늘은 잘 하시죠. 어제 회식 안 했네. 안 하셨나 봐요. 회식 안 했네. 환절기라서 이제 좀 코가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돌아왔네. 사실상 돌아왔어요. 네, 코 풀었네요. 네. 근데 김성태 전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입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예.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선거제 바꾸겠다 이런 약속들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했는데 그렇죠. 이거 크게 논란 없이 지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아. 졌다면 난리가 났겠죠. 아, 근데 그러네요. 압승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예, 일단 이겨야 돼. 이기면 된다. 이기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대신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고하게 이제 당은 이 절대적으로 이제 안정화된 거니까 네.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세력이나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민주당 내는 거의 없어 없다고 해야 보입니다. 되죠. 예. 최근에 나오는 뭐 신상김이나 이런 건 다 예. 보도용으로 이제 예. 나와서 이제 해석을 하고 방송용으로 하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네, 그때 그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네. 이전대로 그냥 돌아갈 거냐. 병리평, 뭐 병리평으로 갈 등등,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연구한다는 의미. 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느냐. 민주연구원에다가 연구를 하시라. 아, 그리고 연구원에 또 하나가 보내라. 뭐냐면 예. 최근에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은 참 괜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탄희 의원.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을 이제 지금 회복이 됐다 그러죠. 예. 이재명 대표. 그러면 이탄희 의원도 한번 만나. 전 의원도 만나서 어허. 이 의원 좀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줘요. 민주연구원 이런데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탄희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이거 지금 관련해서 그렇죠. 가장 주장을 많이 그래서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의원직을 걸었던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아이디어가 좋아.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있을 때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적할 만한 조금 능력 면에서 네. 구체적인 법적인 이런 지식 면에서 경쟁할 만한 사람은 송파, 천재, 이탄희. 네. 그다음에 한동훈도 하여튼 뭐 머리 좋다 뭐 그런 이야기는 네, 여권 내에서는 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을 딱 오면은 이재명 대표의 외연이 이러면 더 늘어나요. 더 확장돼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예. 있나요? 기침 예. 아직 아유, 아직 아유. 안 들어갔군요. 언제나 마스크를 좀 쓰시면 좋은데. 시비 거시는 겁니까? 아니. 뭐 의대 나왔습니까? 의대 아니에요. 이 법 전체 교육과 나왔어요. 예. 어쨌든 분열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네. 네. 예, 총구는 언제나 바깥을
이렇게 빵야 빵야. 바깥에 정해야 됩니다. 네. 거학은 외부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 혁신하고 아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정신을 잊지 맙시다. 아, 이정 네. 대표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빨리 좀 나오셔서 좋습니다. 경제가 너무 예. 오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의 아. 이 민생지원금 이거 빨리 좀 아니 대통령님 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여기다가 방송에 얘기하면 됩니까? 얘기해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님 방송 안 보십니까? 대통령이 좀 이따 나오긴 아니, 나오는데. 대통령님 그럼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아니 슈퍼챗 좀 쏴주시. 아, 지난번에도 압색 당할 수도 있고요. 예. 슈퍼챗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해줬는데. 아니 압식은 당하더라도 예. 이거 슈퍼챗 좀 쏴주세요. 너 홍보를 아니 이게 아니 대통령님 보수라도 이 선별적으로 슈퍼챗 아니 쏴주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슈퍼챗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요새 효과가 있는 것 거죠.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자,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두 분 나오셨는데 원래 회담은 지난 일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늦어졌고 다만 생방송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양보를 하고요. 예. 추석 전에 의제를 확정해서 할 것 같아요. 양당 대표의 해동에 대한 속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속내는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생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민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지금 묘해요. 왜? 아니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것도 좀 서로 조율도 하고 당정 협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만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1 개혁 브리핑은 언제입니까? 29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전날이에요. 다 발표해놓고 그럼 한동훈 대표를 만나버리면 이거죠. 다 발표해놓고 한동훈 대표 만나서는 한 대표 밀어줘.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좀 밀어붙여. 뭐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뭔가 자기 공간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더 급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시계는 이렇게 갑니다. 째깍.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째깍.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어요. 금투세가 됐든 최상병 특검법이 됐든 아니면 25만 원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속이죠. 오늘 약속을 주제라고 네, 했으니까 정치인의 약속. 가능은 하겠지만 급한 사람은 지금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걸 꺼내들고 나올까.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한동훈 대표로서는 점수를 따면서 자기 공간을 윤석열 대통령 상황에서 이 우산이 있는 정치 상황에서 본인의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일 거예요. 자, 예. 정치인 약속 대통령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요? 이 카메라 다 빼. 왜? 다 빼. 왜? 모니터 다 빼. 왜? 지금 아니 이거 재정 효율을 갖다가 해야지.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일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과감하게 돈을 줄여서 써야죠. PD 다 이거 다 한 명만 쓰고. PD 한 명밖에 다 없어요. 직원 네. 다 직원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아닙니다. 다 줄이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요? 전 정부 때 또 그 얘기죠. 5년간 400조가 국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 빼 이거. 그리고 라면만 먹어요. 앞으로. 라면만 먹다니요. 이 소컵으로다가 이거. 아니, 지금 큰 문자- 사발 먹지 마. 누가 큰 사발 먹어? 문자가 밥 말아 들어왔는데 먹지 마.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상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 예. 이건 안 돼 지금. 네. 아무튼 예. 이 전 정부 때문에 이거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허리띠 다 졸라매세요. 네. 네. 이거 다 졸라매 이거. 아니 근데 외국 이빠이 매세요 이거. 외국 순방 나갈 때 돈이 엄청 나갔다 그러던데. 그때 많이 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기시다 형님 올 거니까 네. 이빠이 긴장하고 계세요. 아니 일본 총리는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어? 지금 정치인 약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나오셨으니까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은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등등 이게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가장 강조했던 게 사실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공정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검찰총장을 했던 데다가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굉장히 공정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날 식물총장으로 만들지 마라. 또 조국 대표를 2019년에 이렇게 수사할 때도 막 공정을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냐?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이 공정과 성역이 없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부터 먼저 1차적으로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는 조금 변하는 듯 했어요. 다시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로 이제 옮겨가는가. 네. 공정이나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최근에 이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총선 이전에 했던 이념 카르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지적이 됐던 내가 부분이잖아요. 언제 또 반국가 세력을 또 얘기했습니까? 아니 반국가 하셨잖아요.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했죠. 아니야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반통일 세력 반통 추가해 주세요. 반통일 세력. 아 이건 사이비 논리 아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통일부가 있는데 자꾸 반통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한국 갤럽을 보면은 20%대 지지율이에요. 갤럽이나 MBS 이러면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는 제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국민들로부터 공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뭔가 4+1 이거 29일 날 브리핑만 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와 이거 너무 좋다. 국민들도 의정 갈등이 있지만은 대통령의 의료 개혁에도 좀 힘을 실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약속이든 이걸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공감대를 불러와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임기가 2년 9개월 남았어요. 아.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 갈등 관계를 2년 9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모한 그런 모습과 스타일을 보일 필요.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을 위해서요. 위해서도 예. 그렇다. 오늘 정치인 약속들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속 잘 지키시는 우리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예. 공약을 해야 됩니다. 예. 내도 공약했잖아요. 예. 747, 7% 경제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 그 세계 7대 경제 대국 예. 747이었습니다. 예. 그 4대강 약속도 결국 지키셨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지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오늘 좀 칭찬 좀 할게요. 예. 그래도 이 MB가 잘한 건 뭐냐면 뭐죠? 잘했습니까? 잘한 건 뭐냐면 예. 그래도 좀 바뀌려고 노력을 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안경 썼잖아 내가. MB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일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상당히 좀 압도적이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멋졌어. 예. 그런데 옷이 예뻤어. 내가. 그런데 강우병 사태로 네. 정말 저 멀리서 아침 이슬 노래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그 했잖아요.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지지율이 제 기억하기에는 19%까지 내려갔어요. 박살 났잖아. 그런데 그 뒤에 2010년에 뭐냐면 친서민 중도 실효. 맞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해보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요 임기 중반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 맞네요. 정권 재창출까지 했잖아요. 부활했잖아. 어쨌든 부활했어. 그래서 나중에 뭐 감옥도 가긴 했지만 야 그게 저는-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깜짝 부분에 놀랐네.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다. 방해가는 얘기예요? 아니요. 대목- MB 대통령의 결말이 왜 그러는 거예요? 빵 드세요, 빵. 예. 빵 드세요. 나는 크림빵은 몹시 좋아합니다. 네. 자, 그 MB 대통령도 공약을 좀 했지만 이 한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낭인으로 지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오세훈 시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십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동안 낭인으로 있다가 야인으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복귀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라니요. 제가 사실 처음 시장이 되고 네. 두 번째 시장 임기가 시작됐을 때 내려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네. 그물망 복지라는 걸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어... 가로축 복지를 제가 주거복지, 생계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이렇게 두고 네. 세로복지를 제가 또 이렇게 두고 했는데 술 아닙니까? 그때 그거 굉장히 오해죠. 오해죠. 그리고 900만이 넘고 1000만에 오해죠. 육박하는 서울시민이 네, 농락하시는 행위 농락하신 아닙니까? 얘기. 아니요. 그렇게 곡학아세를 하고 침소봉대하는 행위는 배종찬 네네. 수장입니다. 저분 경기도민 아닌가요? 예. 고향은 경남인데.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물망 복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3+1이다 하면서 무상복지를 하니까 제가
네. 강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 먹혔죠. 예. 10년간 백수가 됐습니다. 힘들었었죠. 예. 아니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조사회사에서 리서치 컴퍼니에서 네. 이 주민 투표의 예상 투표율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33.3%가 33.4%가 돼야 무상 투표 투표를 하더라도 주민 투표를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 넘어가요. 그렇죠. 3분의 1. 안 넘어가면은 개봉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때 이 오세훈 시장은 요걸 딱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나는 사퇴를 걸고 이걸 하겠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때 했죠. 근데 우리 회사가 네. 한 달여 전에 했던 투표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중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좀 25%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10년 동안 정말 방랑자가 됐어요. 네. 낭인이 낭인 됐어요. 됐죠. 정치 근데 낭인. 여기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 오세훈 시장한테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적인 판단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나 무상급식이 중요했냐면은 네. 우리가 왜 선거 때만 되면은 지하철 연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네. 지하철 연장 소리도 들어가 버려. 아. 지하철 연장보다도 무상급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교의 이 급식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네. 있거든요. 외국으로부터.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뛰어들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리더는 해라. 제가 종합적인- 다시 돌아온 네. 이후에는 예. 그걸 다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면 예. 후퇴 이런 거 맞습니다.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런 식으로 야당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야당 주장이라고 하우상박식으로 다 이렇게 아하. 하고 있는데 저렇게 침소봉대에서 국가가세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은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만 좋으신가 봐요. 그건 굉장히 오해죠. 오해죠. 900만이 네. 넘고 1000만에 육박하는 우리 네. 서울시민 모두를 사랑하고 아니 있다. 오세훈 TV에 이렇게. 나가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그건 굉장히 아니, 오해입니다. 아. 치킨이 굉장히 맛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최고 전문가 우리 백영수 예, 예. 소장 아닙니까? 이택수 씨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택수 굉장히 오해죠. 저기 안 김봉식, 나오니까. 김봉식인가? 김봉식 네. 씨도 있고요. 네. 윤희용 대표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배정 소장입니다. 두 분 중에는. 예. 아쉽네요. 자, 요 차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지 컨설팅 한번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한테. 저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야권에서만 앞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뭐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공격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네. 중도층에서도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지 왜 안 하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지지층 중에서도 물론 뭐 이제 친윤 쪽에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류 쪽에서는 근데 신주류 쪽에서도 또 이거 보고 지지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컨설팅을 드리면 첫 번째 시기와 내용을 정해라. 네.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는 하겠다. 그렇죠. 무조건. 언제까지라는 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시기를 바로 당장 내일 하겠다 이러면은 뭐 대통령실도 정말 뭐 동공지진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율을 해서 적어도 또 대통령실 내부하고도 조율을 해서 늦어도 이게 조율되는 시점을 10월 말까지 박아서 네. 나는 하겠다. 이건 나와야 돼요. 적어도 10월 말 정도에는 하겠다. 네. 그리고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10월 말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 의결이 되어 오더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내용은 뭐냐? 민주당과 조율을 한 대로 뭐 독소조항 뺀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간에 제3자 추천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조사 수사에 네. 포함이 돼야 되는 그거까지 내용 딱 시기 내용을 그렇죠. 얘기해라. 내용 딱 지금이라도. 정해가지고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 하겠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 해결 안 된 채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이 배종수 소장도 좋지만 정치 원로들도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좀 조언을 김종훈 위원장이 아유, 내 머리가 아이고. 조금 이마 네, 지금 아프다고 봐요. 8개 꼬맸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번에 응급실 그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봐요. 크죠, 우려대라. 그렇기 때문에 예. 저 생중계니 뭐니 운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은 지근저기 갖다가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내가 문전박대 당한 것처럼 국민들이 정신을 문전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아유, 아프시죠? 놀리는 거야? 아니. 아유 호해줘 빨리. 호. 아유 호. 더 아프다고 봐요. 호. 아유 예. 땀은해! 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제 좀 빨리 하시라고. 쉬셔야죠. 쉬셔야죠. 예, 예. 나 아직 좀 팔팔하다고 봐요. 푹 쉬세요.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안 나오십니까? 의료 문제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질문 그 얘기를 심각합니다. 듣고 싶어요. 예.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건 무너지면 사실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끝입니다. 그건 뭐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의료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그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 할까요? 하고 가세요. 네. 절임 배추. 예.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난 알 어딘지 것 같아. 아십니까? 난 들었어 이거. 고향. 예. 양양. 맞습니다. 맞췄다. 네네네. 예, 맞췄어요. 혹시 예. 택시 기사들이 스님을 싫어하는 이유 아십니까? 무임승차. 절로가 예. 아니,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짧은 컨설팅은 시간이 많지 않기 예. 때문에 오히려 누구한테 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좋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정치 생명을 사실은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아니거든요. 않죠.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본인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네. 하나는 의정 갈등. 어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이잖아요. 두 개. 본인이 최상병 특검 더군다나 찬성을 하고 있어요. 찬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도 적어도 내년도에 확정된 2025학년도 숫자는 손을 못 대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드리는 안철수 조언입니다. 의원입니다. 컨설팅. 예. 그러면 오히려 이때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2026년도부터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의료개혁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것만 꺼내들어도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주목도가 높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 얘기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관등성명요? 관등성명 내봐요. 관등성명 뉴스토마토 내가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뉴스토마토 저 패널. 국적이 어디요? 예? 국적. 패스포트 꺼내봐요. 국적? 국적이 코리아, 어디요? 코리아. 말레이시아요? 일본 코리아. 아니야. 코리아? 네. 노스코리아요?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아유. 네. 그 청문회 힘드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 같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죄라고. 죄가 없습니다. 뇌물죄 아니라고요? 이름이 누구요? 저 박지훈이요. 예. 관등성명 대봐요. 소령 출신입니다. 지금 조령입니까? 지금은 아니, 진행하고 그러지 말고. 있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예비역이잖아요. 어째 제작진 예비역이잖아요. 웃어? 제작진 이름 대봐요. 잡아놔요. 관등성명 대봐요. 똑같은데요.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 다음부터 나오지 말래.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자 짧게 시간이 네, 우리 이제 정리해 1분 주십시오. 정도 이제 돼요.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저는 예. 무슨 말씀이냐?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처음에는 대운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4대강 사업이 됐다가 나중에 4대강 살리기가 됐다가 뭔가 이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네, 와요. 네, 네, 저는 공감대가 참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결의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이게 공감대를 중요한데 확보해라. 짧게 정치인이라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예. 본인이 취임을 했을 때 본인이 민주당이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왜냐하면 공감에서 이 통합과 화합만큼 좋은 공감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누가 국가 최고 지도자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 세력의 리더이든 간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민도 아주 유쾌하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또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